안녕하세요.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 비사업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 수익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책자는 176페이지입니다. 자, 개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양도가액이 5억이고요. 취득가액이 3억 원이에요. 2015년에 사가지고 2020년에 파는 거네요. 3억 원에 사서 5억 원에 파는 거죠. 자, 근데 경비는 6천만 원이 들었어요. 경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3천 들었고요. 수익적 지출이 2천, 대출이자가 1천만 원 있다고 볼게요. 이 자본적 지출은 확장공사 아니면 사시공사일 것 같고요. 수익적 지출은 도배장판 이런 거죠. 근데 개인이 부동산을 사서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받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필요경비가 많이 있을지라도 자본적 지출권만 반영이 돼요. 필요경비로.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볼게요. 개인이 부동산을 사서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을 받습니다. 자,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요. 취득가액은 3억 원이에요. 그리고 필요경비, 양도세기 때문에 나는 전체적인 경비는 6천만 원 들었지만 거기에서 자본적 지출 경비만 양도세 할 때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들었고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 구해 보시면 1억 7천이죠. 1억 7천이고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그 밑에는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산출세기 0원이겠죠.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전 이익을 보시면은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3억 원이고 내가 든 경비, 전체적인 경비를 보였겠죠. 6천만 원 들었어요. 그럼 세전 이익은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그리고 세금은 여기에서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안 냈죠. 그렇기 때문에 세후 이익도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괜찮죠? 요거는 세금 내지 않고 세전 이익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음 사례 볼게요. 이번에는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이에요. 중과 제외 대상 주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투자해서 판 경우죠. 자, 볼게요. 양도가액, 양도시기, 취득가액, 취득시기, 필요경비 종전과 동일해요. 3억에 사서 5억 원에 팔았고 경비는 전체 6천만 원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자본적 지출이 3천, 수익적 지출이 2천, 대출이자가 1천이에요. 양도세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만 반영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양도가 5천, 취득가 3천, 필요경비 3천. 그럼 양도 차익이 1억 7천이 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밖의 주택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곱하기 2%, 여기서 보유기간이 5년이죠. 5년 곱하기 2%면 10%죠. 그럼 이 양도차익의 1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빼줘요. 그럼 1,700에 빼주는 거고요. 소득금액 나오고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되고요. 과세표준 나오고 세율은 이게 조정대상 지역 바뀌니까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38% 마이너스 누진공제 1940만원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자, 투자수익 알아볼게요. 세전이익은 똑같아요. 세전이익은 1억 4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빠고 필요경비 6천만원, 전체적인 경비를 부여하겠죠. 6천만원 하면 세전이익이 1억 4천인데 세금 내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죠. 자, 우리가 투자수익을 생각할 때는, 투자수익을 분석할 때는 세전이익으로 분석하시면 안 되고요. 세후 이익으로 보셔야 돼요. 세금 내는 것도 나의 수익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의 수익에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따라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보셔야 돼요. 세후 이익으로 보셔야 돼요. 자, 세금 보시면은 양도세가 3,779만 원인데 지방소득세가 10%가 붙어요. 양도세를 낼 때는 지방소득세가 10%가 부과된다. 자,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세금이 4,156만 9천 원 남아요. 그럼 세전이익에서 세금 빼고 나면은 나한테 남은 이익이 되죠. 그게 세후이익이죠. 그럼 9,800만 원 정도만 남는 거가 돼요. 그럼 아까 비과세 받은 거에 비하면은 비과세 받았을 때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얘는 70%만 내 이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사례 볼게요. 이번에는 2주택, 중과 대상주택이에요. 중과 대상주택이고
해당되는 경우로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고요. 2주택 중과 대상, 2주택 중과 대상이에요. 자, 사례는 똑같아요. 계산 산식으로 볼게요.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필요 경비는 양도세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만 들어가는 거고요. 양도차익 1억 7천 나오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지다. 그러면은 중과가 적용된다. 중과가 적용된다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율도 2주택자면 기본세율 플러스 1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장기 특별공제가 0이고요. 소득금액 나오고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하고요. 그럼 과세표준 나오겠죠. 세율 원래는 38% 마이너스 1940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고 2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플러스 10%가 가산돼서 48% 마이너스 1940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산출세액이 6100이 나와요. 자, 그럼 세전이익은 1억 4천인데 여기서 세금을 내는 거 보면은 양도소득세 6100이고 지방소득세가 10%가 추가가 되니까 합계는 671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세전이익에서 세금 제외하면은 세후이익이 내 순이익이 되겠죠. 7290만원이에요. 아까보다도 더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보다도 더 줄었죠. 자, 이번에는 3주택일 때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했을 때 볼게요.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요. 3주택 중과대상이라고 볼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계산산식 볼게요.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필요경비 3천만원, 양도차익 1억 7천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조정대상 지역이고 3주택제다. 그러면 중과가 적용된다. 장독공제 적용 안 되고요. 네, 소득공제 나오고 기본공제 적용되고 과세표준 나오고요. 세율은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가산이 되죠.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래서 원래 38% 마이너스 1940인데 20% 가산하니까 58% 마이너스 1940이 돼요. 그럼 양도세는 7775만원이 나오겠죠. 자, 세금은 양도세 있고요. 거기에서 10%가 지방소득세에 붙으니까 전체적인 세금은 8552만 5천원이 되네요. 그럼 세전이익에서 세금 빼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거는 5447만 5천원 돼요. 비율로 보면은 39%가 되네요.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개인 비사업자는 개인이에요. 개인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나에게 얼마가 남느냐, 요거를 분석해 본 건데요. 자, 세금은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그 국가에서 내는 세금은 제외하시고 투자 수익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비과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나는 100%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근데 비조정 대상지역이다,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나는 세금 양도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30% 내고요. 나한테 남는 건 70%가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중과 대상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2주택자다 하면 세금을 48%, 거의 50% 내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남는 거는 50%만 남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고 3주택자 이러면은 세금을 60% 정도 내요. 61% 내고요. 나한테 남는 건 39%, 약 40% 정도가 남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나쁜 거는 조정대상 지역에, 나는 집이 여러 개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투자해서 3주택 중과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세금만 잔뜩 내고. 따라서 개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투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비조정대상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그나마 나한테 세후 수익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업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